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통 모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통 모듈이요. 공통 모듈이라는 건 공통으로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모듈을 보고 얘기해요. 해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 모듈을 보고 우리는 공통 모듈이라고 하더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쇼핑몰 같은데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우리가 로그인 하지 않고 상품을 검색할 수 있겠죠. 검색을 하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있으면 그 제품을 이제 주문하려고 이제 주문을 누르는 순간 뭘 해라? 로그인 해라. 그리고 로그인 창이 뜨죠. 그렇게도 뜨지만 우리 맨 처음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이 뜨잖아요. 그렇게 로그인이라는 거는 주문할 때 해도 되고 맨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공통 모듈로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은행 사이트나 금융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보안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설치가 되잖아요. 설치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 보안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야 그 홈페이지를 내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보안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공통 모듈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계산식이 됐든 아니면 매번 필요한 그런 사용자 인증 같은 거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공통 모듈로 그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통 모듈을 이제 구현할 때는 그 해당 기능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세 기법을 준수해서 우리가 공통 모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공통 모듈의 명세 기법의 종류 좀 살펴보자고요. 이 공통 모듈이라는 건 이제 여러 곳에서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성이라는 것도 있고, 명확성이라는 것도 있고, 완전성이라는 것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이제 추적성도 있고,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현할 때 그 해당 기능이, 그 해당 모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성을 따른 말로 이제 여기서는 필요성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확성이요. 명확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모듈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이해를 할 때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이 될 수 있게 명확하게 작성해라. 그게 이제 명확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성이요. 완전성이라는 거는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술해라. 그게 이제 완전성.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이요. 일관성이라는 거는 공통 기능 간에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해라. 그게 이제 일관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추적성이라는 거는 그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의 출처, 그리고 관련 시스템,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게 이제 추적성이요. 그래서 이런 공통 모듈의 명세 기법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도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겠죠. 자, 이 표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 중간에다 구멍을 빵 뚫어놓고 이곳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곳에 들어갈 말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이요. 재사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듈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 회사 A라는 회사에서만 써먹고 끝. 그게 아니라 B라는 회사에서도 만들 때 그 모듈, 내가 만들었던 모듈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또 C라는 회사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할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었던 그런 모듈들을 또 가져다 쓰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사용이라는 거는 이미 개발된 그런 기능들을 우리는 모듈화 시켜놨죠. 그런 것들을 새로운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은 기능을 개발할 때 이제 사용하기 적합하게 그렇게 이제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 하나 만들면 이거를 완벽하게 오류가 없게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내가 만든 모듈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듈 안에는 DB 관리랑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만 하게끔 딱 만들어 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살펴보니까 만약에 통신하는 기능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 빼야 돼요. 얘는 이제 DB 관리하는 그 모듈이다 해서 DB 관련된 그런 것들만, DB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능들만 싹 다 넣어서 우리가 하나의 모듈로 오류가 안 생기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렇게 해놔야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듈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법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재사용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요. 크기에 따라서 함수와 객체 단위로 우리가 재사용도 할 수 있고요. 컴포넌트 단위로도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단위로도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와 객체다 그러면은 클래스가 됐든 메소드 단위의 그런 소스 코드를 우리가 재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컴포넌트다라고 하게 되면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그런 수정 없이 그냥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재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컴포넌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은 공통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재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사용 규모에 따라서 함수와 객체,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모듈을 설계하는 그 방안에 보게 되면 우리 결합도라는 게 있죠. 결합도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응집도라는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결합도라는 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응집도도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결합도가 낮고 응집도가 높아야 얘네들이 각각 독립성을 좋아지고 독립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독립성이 높아야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사용을 하거나 유지보수가 편리한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모듈은 복잡하면 돼요. 복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잡도도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래서 중복성이라는 것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더라. 그리고 입출력도 단순하게 하나의 입출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품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결합도라는 건 줄이고요. 응집도는 높여서 모듈의 독립성과 재사용성을 어떻게 한다? 높이더라. 그리고 복잡도, 그리고 중복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줄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관성도 유지시켜줘야죠. 그리고 모듈의 그 기능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제한적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모듈의 크기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작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시스템의 전반적인 그런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그 크기로 분할을 해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모듈 간에는 계층적인 그런 관계를 정의하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특징들이 결국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모듈이라는 거는 독립적이고 단순해야 된다, 쉬워야 된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공통 모듈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공통 모듈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 모듈 명세기법의 종류에 보게 되면 정확성이다, 명확성이다, 완전성이다, 일관성이다, 추적성이다 하고 있었죠. 그 5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재사용이 뭔지, 그리고 재사용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모듈 설계 방안은 어떤 건지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